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법.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은 삶인가? 잠깐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삶이 기쁜 날도 억울했던 날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대로 단 한치의 변화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예스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 쉽게 답하기 어려우시지요. 150년 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질문을 처음 세상에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편두통과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세상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지독한 삶 앞에서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철학 용어는 딱 두 개만 나옵니다. 아모르 파티와 영원 회귀.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여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이 빚어낸 보물. 니체가 발견한 운명의 아모르 파티. 프리드리히 니체.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문장을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선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니체의 다른 목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니체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이미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될 만큼 천재였지만 몸은 늘 그를 배신했지요. 극심한 편두통, 거의 보이지 않는 눈, 구토와 현기증. 그는 많은 날을 어두운 방에 누워 보내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사랑했던 루 살로메에게는 거절당했고 가장 친했던 바그너와는 사상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책은 팔리지 않았으며 그는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 문장을 씁니다. 나는 필연적인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다. 나는 어떤 것도 달리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앞으로도 이대로 영원히 필연적인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냉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 이후에만 가능한 어떤 단단하고 자유로운 긍정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실패, 당신의 상처, 당신이 걸어온 그 구불구불한 길,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작품을 만든 재료라고. 그러니 그것을 지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껴안으라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시련이 무늬가 되는 과정.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길을 잃은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정호 씨는 올해 56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 중견기업에 입사해 꼬박 30년을 일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과장, 차장, 부장을 거치며 그야말로 회사 인간으로 살았지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한번 제대로 못 갔고 아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고생이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54살 되던 해 가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망 퇴직 권고. 그것은 사실상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 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명함이 없으니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색했지요. 친구들은 바빴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인생의 낙오라고 불렀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그때 창업을 했더라면, 그 스타트업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후회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니체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철학책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도 달리 원하지 않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는 노트에 그 문장을 옮겨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회사에 바친 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성실하게 살았던 것, 팀원들을 이끌며 배웠던 것,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들, 그것이 전부 내 안에 쌓여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의 영업 경험이 그대로 살아 숨쉬었고 젊은 창업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함보다 경험이 더 큰 이름표가 된 것이지요. 지금 김정호 씨는 말합니다. 그 퇴직 통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겠지요. 그 상처가 저를 진짜 제 삶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시련이 문의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3.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니체의 영원 회귀. 이제 니체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묵직한 이야기이니 잠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을 제시합니다. 인트로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 기억하시지요? 당신이 살아온 삶이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완전히 똑같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기쁨도, 모든 고통도, 모든 선택도, 모든 후회도 그대로 다시 또다시 영원히. 니체는 이 질문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에 진정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드러내는 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영원회귀란 사실 우주론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질문, 삶의 방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오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만남과 이 식사와 이 산책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나를 깊게 만들었고 그 실패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다시 살아도 좋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의 완성입니다. 운명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 4. 하산이 아니라 비로소 풍경이 보이는 여행. 인생 후반전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50대 이후를 하산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시간, 전성기가 지난 시간. 저는 오늘 이 표현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 있을 때는 사실 풍경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온 긴장과 피로가 있고 정상에 서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서 비로소 보입니다. 올라오면서 놓쳤던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계곡물 소리, 저 멀리 펼쳐진 등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은 오르는데 급급했습니다. 취업,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옆을 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집 할머니가 매일 아침 내놓는 화분의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내가 차려주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술 한잔 나누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인지.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를 생성감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것은 결코 마감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 알미 쌓이는 시간,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하산이 아니라 비로소 풍경이 보이는 진짜 여행의 시작입니다. 5.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을 축제로 바꾸는 법. 아모르 파티를 삶에 뿌리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 자, 이제 철학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 일기를 감사 편지로 바꾸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내가 해낸 것. 오늘 내게 찾아온 작은 아름다움. 오늘 내가 나누어 준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 그랬더라면을 그랬기에로 바꾸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때 그 선택을 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 2글자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비극이 아닌 서사로 바꿉니다. 세 번째, 아침 30초. 오늘의 첫 문장 만들기. 핸드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사랑할 것이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의식에 하루의 톤을 바꾸고 하루가 쌓이면 삶의 톤이 바뀝니다. 네 번째, 나의 영원 회귀 목록 만들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짝 빛났던 순간들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밤새 웃었을 때, 혼자 산에 올라 안개 속 일출을 보았을 때,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목록이 쌓일수록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웠구나. 이 목록이 바로 당신의 영원 회귀 목록입니다. 다시 반복되어도 좋다는 순간들의 목록. 그 목록이 하나씩 늘어날 때 아모르 파티는 머릿속의 철학이 아니라 가슴속의 태도가 됩니다. 철학자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편의 편지를 대신 읽어드리려 합니다. 1889년 1월,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쓰러집니다. 그 이후 그는 끝내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불과 몇 해 전, 그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아주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안다. 언젠가 내 이름에는 무언가 엄청난 것에 대한 기억이 결부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이 오만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인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언한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내가 살아온 이 삶에 의미가 있다는 선언. 그것이 아모르 파티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께 그런 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내렸던 모든 선택은 그 순간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순간은 옳았습니다. 니체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아모르 파티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로에서 드렸던 그 질문,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처음보다 조금 더 예스에 가까워지셨나요? 그 조금 더가 오늘 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껴안으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껴안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인생 철학 시리즈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보세요.